이번 회차는 그전 회차와 좀 다르게 저희들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제 극작과 연출을 하신 저희 김유정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이제 관객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저희 새로운 시도인데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대표님께서도 저희 이제 관객분들의 질문에 열심히 대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은 저희 작가이시자 연출가이신 김유정 대표님의 작품 소개 간단하게 들어보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일제강점 말기에 대구의 어떤 제빵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말이 말 같지 않은 세상에서 시작됐습니다. 신조어는 나날이 만들어지고 정말 우리는 잘 모르는 말들, 저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줄임말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줄임말이 주는 매력이나 재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지를 않더라고요. 어감도 이상하고, 이 말을 알면 MZ세대고 이 말을 모르면 아재모고 이 말을 모르면 어떠하고 해서 말이 세대를 가른다는 것, 말이 사람과 사람을 가른다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말이 도구인데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말의 본래 본질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데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뺏긴 시절로 가자. 없어봐야 아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나 사람이 든 자리는 모르고 난 자리는 안다고, 말이 없어봐야 말이 소중한 걸 알지 않겠어요. 그리고 말을 빼앗긴 시대. 그럼 일제강점 말기는 조선어를 전혀 사용할 수 없었던 시절이거든요. 여러분들 의문 가지지 않았나요? 왜 꽃말이라는, 저기 지금은 한글이지만 처음에 양과자점이 한자로 쓰였잖아요. 근데 꽃말이는 왜 글이 없지? 그림이지? 이 아줌마가요, 일본어 안 쓰려고. 저는 그렇게 설정했어요. 근데 1947년에 한국 수어가 그때 만들어졌어. 근데 그것도 지어 중심이었어. 지화, 손가락 언어. 이게 나중에 사실은 손 전체와 손바닥과 손가락 전체 표정을 쓰기 시작한 게 47년이고요. 그게 발전돼서 이까지를 온 거예요. 각자의 언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그다음 서로의 언어에 가까이 가도록 서로의 마음에 다가가는 노력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여자가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존재를, 말의 가치를, 말의 본질을 우리가 고찰해 보는 거에 있어서 말을 빼앗긴 시대, 말을 잃은 사람들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빵이 말이 될 수가 있겠다. 여기 많은 분들이 지금 다 알고 계실 수 있는 단어긴 한데, 베리어 프리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저희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베리어라는 게 원래 장벽이란 뜻입니다. 장벽이 없는인데요. 그게 이제 사실은 장벽이 없어져야 될 게 굉장히 많죠. 우리가 많은 벽들이 있고, 벽 안에서 안전하다고 여기고 또는 벽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우월하다고 착각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요즘 베리어 프리가 거의 장애인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라고 흔히들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고요. 공연에서는 흔히 이제 베리어 프리가 주로 청각 장애인을 위한 공연, 이제 베리어 프리 기법들을 써요. 시각장애인들 일단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청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음악 연주회는데도 공연을 보기는 어렵죠. 근데 내가 이제 올해 하나 개발을 하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다가. 근데 이제 흔히들 청각장애인들과 함께 보기 위해서 쓰는 기법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막 영상, 대사가 영상으로 나오는 거, 다른 하나는 수어 통역사. 또는 두 개 다를 쓰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 한 달 공연이면 매주 화요일 목요일은 베리어 프리 자막 영상이 제공됩니다. 이렇게 딱 안내가 나와요. 세종문화회관이든 정동극장이든 서울에 다 그렇게 해요. 이제 고민한 게 그거예요. 이게 사실은 자막 영상만 보면 그분들이 대사 따라잡느라고 배우의 표정을 못 봐요. 그래서 내가 사파를 넣은 게 그게 사실 4컷짜리 만화처럼. 그래서 띄엄띄엄 읽어도 그림을 보면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왜 그림책 보면 소리 이해하듯이. 그래, 그 그림을 그린 분이
장애인 그 미술 대전에서 대상을 받은 청각 언어 장애 복합 장애인이 그린 거예요. 그분하고 같이 작업을 했어요. 그 그림 4컷 나오는데 한 달 걸렸어요. 이게 청각 장애인을 위한 베리어 프리도 있긴 하지만 약간 다른 지역 사람들을 위한 베리어 프리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 사투리, 그러니까 경상도 사투리, 저는 저희 할머니한테 들었던 그런 뭐 양까리 뭐 이런 것들을 딱 알아들었는데 다른 지역 사람들은 이 사투리 정구지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약간 배려하는 이런 베리어 프리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일본 사투리를 넣은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왜 지리 조그마한 조선 반도에서도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말이 다르다. 그게 이제 정구지 부추하는 거잖아요. 예, 양깔이란 말은 내가 이제 이걸 대본을 다 써놓고 이제 옛날에 이제 그 밀가루를 진가루라고 하고 대구에서는 밀가리라 하니까 밀봉다리 하듯이. 그런데 이제 이거를 내가 조사한 이 자료들이 정말 맞나 싶어서 이제 영남일보 이춘우 기자를 해서 이제 다시 확인을 하니까 깜짝 놀라도록 이렇게까지 이제 조사가 돼 있고 그 조사가 정확하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거는 다 오케이 되는데 혹시라도 최간의 케이크의 그 선생님이 그 이사장님이 수영당 출신이래요. 거기 한번 가보라 그러시더라고. 그래 가서 그때 양깔이라 했다는 거를 확인했고 그 뭐 수십 명하고 큰 무대에 수상하듯 배가면서 공연을 해도 소리 절대로 안 지르거든요. 근데 대신 고를 때 되게 까다롭고 연습 과정이 까다롭고 매일매일 디렉션이 다시 갑니다. 마치고 하고 시작하기 전에 오늘 다시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무대에서 우리가 전해야 될 말을 정확하게 깨끗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 이경자 배우도 그렇고 이분이 이게 이제 원래 설정상으로는 이 작품을 보면 40대 한 중반쯤 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살 아래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오늘 하면서 내가 이제 20살 아래를 하는데 최근에 몸이 불어가지고 죽겠다고 막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도 그 정도 연기력이 안 되면 이 역할을 못 해요. 그때 허세정 배우. 이제 그 허세정 배우나 이영자 배우는 저랑 39년을 같이 하고 있고 이제 허세정 배우도 나랑 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나랑 다 호흡을 맞춰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어떤 결인지를 알고 나도 그렇게 결이 맞으니까 같이 작업을 하는 건데 이제 효진이는 사실 제 제자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지를 알고 하는데 연기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태도가 굉장히 진지하고 자기 개발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늘 어려운 작품에 도전하고 쉬운 작품에 잘 안 해요. 네, 그 석효진 배우가 제 친구거든요. 그래서 좀 봤는데 그 되게 배우로서 되게 탐낼 만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라 어떠한 이제 장애를 가진 어떤 연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배우로서 되게 큰 도전이고 그걸 하면서 되게 많은 성장을 또 불러일으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매년 봐오면서 성장하고 있는 제 친구이자 동료 배우의 모습에 뭐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배우분들이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 마이크를 차고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속에 이제 언어를 이제 관객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 같은데 그게 에코로 나왔던 것 같아요. 스피커로. 그때 좀 많이 놀랐었고요. 그리고 이제 말이 트였을 때 그다음 그 마이크가 꺼지면서 그 두 장면에서 좀 무릎을 좀 탁 쳤습니다. 되게 이러시려고 저렇게 준비를 했었구나. 되게 멋있었고 연출 표현하는 방법에서 되게 놀랐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의문점은 지금 무대에 보면은 객석에서 제가 앉은 객석에서 사각이 좀 나오거든요. 이게 그 무대 세트를 세울 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건지 아니면 이 사각이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지하를 안 하려고 많이 찾았어요. 근데 지상은 무조건 최고 높이가 2.2에서 2.4m예요. 그러면 조명을 달 수가 없어요. 조명을 달면 조명이 아무리 좋은 조명을 갖다 놔도 그거는 조명이 높이에서 와야 그게 번지는 것도 있고 이걸 주는데 못해. 여러분 혹시 대극장에서 위에서 줄기처럼 떨어지는 조명 보셨나요? 그거는 전부 8m 이상 올라가야 그게 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층고가 3.4m 나오는 건 우전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게 나는 또 오각형이어서 재미있고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지금 이걸 세트를 패고 나면 이쪽 끝에서 이게 이제 그 벽에 워시를 조명을 치면 확 이래서 저쪽으로 가고 또 이 지금 안 보이는 우리 2500 안씨 저걸 가지고도 저게 뭐냐면 11m 뒤에서 이 11m 벽면을 닫힐 수 있는 빔이거든요. 그러면 확 갖다 영상 치면 기가 막혀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쓸 수가 있어요. 저는 되게 이 극장의 구조를 좋아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울하고 화덕을 어떻게 할까 싶어서 내가 온 구글하고 다 뒤져가지고 이미지를 다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적적으로 공연 3주 전에 당근에서 당근에서 역시 당근은 대단해. 우린 당근 없으면 공연 못해.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자꾸 당근 끄잖아요. 그러니까 왜 연극하는 사람들 당근 없으면 공연을 못해요. 그 외에도 좀 소품을 구하는 데 어려우셨거나 그런 게 있으실까요? 어렵다기보다 이제 화덕은 어쨌건 그려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실은 이런 굉장히 멋져 보이죠. 마치 이게 피자 굽는 그런 게 없어서 이게 물자가 없으니까 깡통을 도라무통을 펴가지고 그걸 해서 이제 이게 두 겹이죠. 중간에 열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안에 있고 그다음 겉은 이제 저렇게 벽돌로 싸서 중간에 열을 가지고 저걸 익히는 거라 하고 그다음은 실제로 위에 유산지 같은 걸 못 깔았답니다. 신문지에 했답니다. 그래서 그래 물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 밀가루 푸는 이제 이런 것도 깡통을 잘라서 만들었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깡통을 잘라서 만들었어요. 이게 그렇네요. 우리 어릴 때마다 미군 레이션 깡통 있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했다 해서 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깡통을 이런 다양한 사이즈의 깡통을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이제 대림 식당에 이제 무슨 대형 참치 캔도 기다렸다가 받아오고 뭐. 그리고 그때 어떤 도구들을 사용했나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봤죠. 이게 이제 여기다가 원래는 흙에서 돌을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이 안에 이제 분필을 숨겨놨어요. 이게 이제 매년 한 5개씩 제작을 하는데 안에다 끼우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에 하다가 이게 안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빠져나와가지고 너무 당황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배우님이 여기다가 오징어 뼈, 갑오징어 뼈 그거 한번 하얗게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해다가 여기다 숨겨라. 비상시로. 비상까지. 비상시로.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이제 칠판에는 보통 이제 수업이 끝나도 애들이 좀 봤으면 좋겠거나 좀 중요해 보이는 것들을 판서를 하는 편인데 선생님들이 저기에 적은 문구 2줄이 혹시 어떤 의미인지 약간 오늘 양과자전 보면서 사과가 풋사랑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두 사람이 사과파이로 또 이어졌으니까 약간 두 사람의 가족에도 느껴지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랑을 다루고 있다고 해서 저 사과의 의미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저 2줄을 혹시나 저 바닥에 새긴 그렇잖아요. 이게 네 이름은 뭐니라고 했을 때 말이 민즈 하면서 don't forget me 이러니까 이제 Korean forget me나 물망초다 하는 건데 실제로 꽃말이에 꽃말이 그랬어요. 내가 이제 꽃말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된 게 우리 때는 이제 학생 운동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때 노래패가 꽃다지라고 있었어요. 꽃다지. 꽃말이의 다른 이름이 꽃다지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알고 있었고 이제 그런데 윤구 채봉 아짐의 이제 그 정신이랄까 신념을 볼 때 이제 거기 제가 프로그램북에 그 뒤에 보면 있습니다. 이 안에 몇 개 열쇠에 보면 이게 이제 보통 봄에 몇 달을 걸쳐서 꽃이 피는데 꽃이 저도 안 죽어요. 죽은 듯 같은데 안 죽고 꽃도 필 때 가지를 따라서 밑에부터 계속 펴서 올라서 계속 꽃이 펴 있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그리고 죽은 듯 보이는데 나중에 그 씨가 거기 떨어져 다시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끈질긴 생명력
그죠? 그리고 저게 약용력으로도 쓰여요. 특히 염증을 없애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조선 민족을 닮았다. Don't forget me. 이게 이제 나를 잊지 마라는 꽃말과 그다음 꽃말이라는 저 꽃이 갖는 이제 생명력과 강인함이라는 이제 조선인의 이제 민족성 그걸 같이 해서 꽃말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다음 일본말을 안 쓰려고 그 꽃을 그냥 그림을 그려버렸고. 저희 대명동의 관객의 산다는 이제 대명동에 이제 관객들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대명동에서 올라가는 작품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만드는 프로젝트인데 오늘 저는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프로그램들 자주자주 할 거고 그리고 꽃말이 가자점도 양가자점도 더 많이 N회차 관람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N차 관람하면 할인되는 뭐가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연 끝나고 연출가님과 그런 대화를 가지는 거는 좋았어요. 제가 미처 캐치하지 못했던 여러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나 작품 의도나 이런 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좋았습니다. 예, 그 보고 나서 이제 피드백들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고 몰랐던 이야기들을 빠르게 들을 수 있어가지고 이런 경험을 처음 해봤는데 아주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이 관객이 산다 이 프로그램 너무 좋았고요. 사실 우리가 연극만 관람하면서 이렇게 그 연출하시는 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고 그분의 의도를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잘 없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작품의 의도 그리고 연출을 하는 것에 대한 이렇게 그 숨겨진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어볼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 그런 소품들이나 그런 거 비하인드 얘기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추어 직장인 연극 동아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 거리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10점으로 하겠습니다. 되게 잘 봤어요. 오랜만에 담담하고 연극다운 연극을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9점 하겠습니다. 9점 하고요. 되게 이런 연극 처음 봤는데 이 농인들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이렇게 풀 수 있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했고 그런 아이디어들을 떠올리면서 만들었다는 게 되게 감탄스러웠습니다. 평점은 10점 만점에 8.5점 주고 싶고요. 네. 제가 여기서 26년 한평생 살고 신명고등학교까지 나왔어가지고 극 중에 브루엔 선교사님 나오고 학교도 나오고 하니까 좀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디테일이 좋은 연극이구나 이렇고 제가 연극 자체를 많이 안 보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이 2번째 관람인가요? 연극이? 살면서 2번째 관람이거든요. 그래서 연극 재밌겠구나 해서 한 번 더 친구들이랑 와서 보고 싶어요. 신명고 나온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보고 그러고 싶네요. 다 이 동네 살아가지고 걔들도 10점 만점에 12점 주고 싶습니다. N차 관람이다 보니까 처음 봤을 때보다 좀 더 배우들이나 작품의 깊이가 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